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엄마의 흠.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인간 모두가 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힘으로 바꿀 것인가. 엄마의 흠. 엄마들은 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의 기본적인 어떤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흠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흠으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느냐 없느냐, 청문회에서도 흠잡기를 하잖아요. 선거에서도 흠잡기로서 상대가 나보다 흠이 더 많으니까 부족한 인간이다. 나는 흠이 더 적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죠. 동양에서는 유교에서 공자가 인격 수양,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못 되고 흠이 있으면, 결점이 있으면 부족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적 인간관에 입각해서 한 가지라도 잘하면 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하면 이 영어 때문에, 이 수학 때문에 해서 영포자 또는 수포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어 포기한 사람, 수학 포기한 사람. 그런데 미국 애들은 어때요? 10 중에 하나만 잘해도 내가 이거 하나는 잘한다. 영어 하나는, 수학 하나는 내가 이 동네에서, 이 학교에서 최고야.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운동 못하면 어떠고, 과학 못하면 어때? 영어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도 그래서 어때요? 성적표 받아보면 잘 못한 것부터 지적하죠. 본인도 아이고 이것 때문에 또 큰일 났구나. 이번에 그것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흠을 지적해서 점수를 평가하고 흠을 지적해서 인물을 평가하니까요. 그리고 얼굴에서도 어때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눈썹은, 입은, 코는 성형수술, 미용수술을 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흠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좋은 건 더 좋게 해야 돼. 우선은 흠부터. 그래서 그 흠부터 보이잖아요. 나 왜 이렇게 귀가, 코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그 결점이 어찌 보면 인생을 잡아삼킵니다. 이렇게 흠에 대한 동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초음파도 선진국보다 무려 3배나 많이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아이 태아가 크는 그 상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으면서 자네 건강 확인, 자기 건강 확인하죠. 또 자기도 아픈 것도 못 참죠. 제왕절개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열망하고 좋은 아이를 낳으려고 열망은 하지만 흠은 바로 뭐예요? 엄마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육의 천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부모 교육을 안 하잖아요. 예비 엄마 훈련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그 예비 부부가 부모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저귀 가는 법, 목욕을 어떻게 시키는가, 어떻게 안아야 되는가, 아이가 울면 어떻게 얼려야 되는가, 우유는 어떻게 먹이는가, 모유는 어떻게 수유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감정 정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 읽어주기, 아이가 울 때 웃을 때 반응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육합니까? 그런 거? 무자격 부모들이잖아요. 참 저도 교사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해서 두 아이가 30대에 됐는데 지금 반성해 보면 정말 무자격 부모의 어설픈 선생, 또 학원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참 어찌 보면 흠 많은 사람이었죠. 부모로서도 교사로서도. 그런데 어디서 부모교육 저도 못 배웠어요. 그냥 독학을 했을 따름이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비 부모교육 하는 데가 없으니까 독학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성교제, 그 다음 아이 임신해서 낳는 것까지, 그 다음 엄마 되고 아빠 되는 거, 이런 것을 다 독학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죠. 각인각색이잖아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종교교육과 그 다음 학교 교육을 미리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 과제가 탁탁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 안 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닙니다. 저 미국을 꽉 잡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방법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독학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연습은 이제 혼자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엄마의 이 품격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 좋은 부모 예비 교육을 못 받은 거 그거 나라 탓해야 되죠. 우리나라 전통을 탓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좋은 부모를 또 못 만났죠. 육아 방식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부모 보고 배웁니다. 부모에게 배운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4, 5살 초등학교 들어갈락 말락 할 때 그때 기억이 이제 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해서 그 부모 방식으로 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방식이 정석이다? 정도다? 그런 부장 없죠.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부모가 될 자질이 있죠.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이야기는 그런 자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랄 때 훌륭하게 큰다는 이야기죠. 누구도 부모 교육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또 부모를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에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 품격은 차이가 커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좋은 부모를 타고날 때 되는 방법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부모에게 달려있는 측면이 크죠. 특히 한 14살 될 때까지, 중학교 1, 2학년 될 때까지. 그런데 부모를 탓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잘못 타고났다고 해서 부모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있죠. 3대가 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바람풍 하는 부모 밑에서 배웠지만 바람풍 제대로 배우는 내가 된다면 부모도 보고 반성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만 먹고 다니고 내가 부모 자격도 없이 정말 삼류 부자였는데 부모였는데 하수 부모였는데 참 내 자식은 잘 컸구나.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또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막 자라는 측면도 있죠. 물론 양육하는데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자기 방식이 잘된 방식인 줄 알고 그 부모에게 전수받은 방식을 그대로 전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낳고 또 자녀가 큰 다음에 늦게 깨달아서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 그게 항복 같아서 그게 창피해서 못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수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면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손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구자, 혁신자가 된다면 그 집안의 새로운 지표가 되는 거죠.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자, 엄마가 흠을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은 아이는 돈으로 키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 안 낳는 것도 사회 분위기상 요새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난다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 크기도 힘들어. 개천 오염돼가지고. 개천에 낳은 자식은 개천에서 제대로 크는 게 아니라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죽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돈은 많을수록 좋아. 고부형.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역시 돈 많이 든다. 특히 사교육비 걱정해서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할 정도잖아요. 저도 사교육교에 오래 종사했는데. 그 다음에 교육은 어릴 때부터 외주화, 밖에 맡기는 것이다. 교육을 밖으로 이렇게 바꿔. 자, 안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가 바깥에서 남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습니까? 그런데 밖에 맡겨서 남에게 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영세부터. 그렇다면 너무 빠를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자녀들이 그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고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부모와 어릴 때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유아기의 그 3년이 30년, 60년, 90년의 인생을 좌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 힘드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지만 교육효과는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그 이후의 교육보다도 아마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되지 남이 하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남이 하길 바라니까 바깥에 맡기려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아이들은 우리 클 때보다 한 사람당 1당 3은 될 거예요. 1당 3.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부모지. 저비용 고효율로 키우는 수가 많은데 그걸 접으려고. 저도 하고 나면서 이 전주에서 정말 수재들 많이 만났습니다.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 이른바 의대 법대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뭐 학원비를 이렇게 깎아달라는, 그럴 때는 되게 깎아줬는데, 그런 부모들을 보면은 참 가난하지만 야, 부모가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저런 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고품질의 자녀관을 가지고 있고 역시 부전자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이 있어야 되지, 스스로 무조건 어릴 때부터 밖에 맡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이는 돈으로 키운다 하는 의식은 잘못된 거죠. 일면 맞지만 그게 바탕에 깔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완벽한 부모.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완벽해야 된다. 아까 유교적 인생관에서는, 인간관에서는 이 완벽주의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공자가 인간들 꽉 잡으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무흠결, 무결점이어야 된다. 흠결이 없고 결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 앞에서 누 감히 나는 인간이 되었다고, 나는 수양이 되었다고, 나는 인격도가 됐으니까, 도에 들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소용이 없다, 억울한 게 없다, 공자가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은 너는 부족함을 알고 더 도를 닦아야 된다 하면은 위에서 통치하기 얼마나 좋아요. 완벽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인간을 흠으로 보기로 말하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겠습니까? 자기 부족함을 메우고 강점을 기르려고 하는 거지. 부족함을 바꿔서 힘으로 만든다면 좋겠지만, 흠이 힘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끗발 차이 같지만 흠이 힘으로 된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일어서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핵심에 충실하면 되고, 그리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쏟으면, 희생하면, 그러면 높이 봅니다, 인간들은. 그 파지 줍는 사람 하루에 몇천 원 벌려고, 옛날에 그 어머니들 머리에 이고 가서 뭐 파는 거, 그거 다 해야 옛날로 들면 몇천 원도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는 거,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부모의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할 때, 그럴 때 자녀가 빗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같이 자기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내가 아이 낳으면 나는 내 부모처럼 안 키우겠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부모처럼 자식 키우지 않겠다. 나는 부모처럼 가난하지 않겠다. 어찌겠다 저찌겠다. 마음은 먹지만 부모 못 되죠. 그럼 현실은 생각과 항상 다르죠.
그리고 불완전하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소신이 있어야 돼. 교육 철학이. 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아주 엄격하죠. 금지시키는 걸 만일 그 율법적인 그런 측면도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금지시키는 것을 만일 자녀가 계속해서 하면은 그 벌을 통해서라도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어떤 그 이웃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입건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제 자녀 때문에 그런 수도 있지만 자녀들 유대인 민족답게 대개는 착실한데 그게 사회화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너희 방식으로 키워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키운다. 우리 방식으로 키우다가 우리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그 훈육도 하고 체벌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모만 대응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연합해서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냐? 우리는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가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에서도 대체로 그냥 그거는 선처한대요. 워낙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뭐 몇 퍼센트도 안 되던가요? 그렇게 소수인데도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마들의 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먼방하면 어떠고 또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고 블로그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또 책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그쪽으로 이쪽으로 하다 저쪽으로 갔다 팔랑개비 귀처럼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항해서도 국법에 뭐랄까요 법치주의 나라에서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것도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을 키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키우는 거야 이게. 그리고 누 방식이 좋은가는 지금까지 판결 났잖아. 유대인 하면 교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억지 같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철학이 없고 엄마들 중에도 죄책감 많은 사람 중에서는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집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면 나보다 더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들었을 텐데 우리 자녀가 참 천재인데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엄마 만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세우고 교육 내용을 이렇게 그 축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이걸 어떻게 힘으로 바꿀 것인가. 좋은 엄마를 열망하면 최고 좋은 것은 예비 엄마 아빠가 되는 그런 것을 나라에서는 안 해주니까 독학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좋은 부모 못 만났으면 내가 좋은 부모 돼서 그 전통을 다시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키우고 사람이 키우는 것이다. 완벽한 부모를 열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바꾸는 자녀에게도 배우는 그런 부모가 되면 엄마의 흠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말할 것도 없이 부모의 뭐랄까 노릇을 제대로 해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